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탄약고를 집중 공격해 수십 톤의 탄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전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만 발씩의 포탄을 쏘아대며 엄청난 위협을 우크라이나군에 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놀랍게도 고작 10%만이 우크라이나 진지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러시아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어떤 포탄을 발사했기에 정확도는 둘째치고 불량 포탄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던 걸까요? 가뜩이나 포탄의 상태가 불량이라 적중률이 바닥을 기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전방위적인 탄약고 집중 공격으로 인해 이제는 러시아군이 물량전으로도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의 포격은 아주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진지에 떨어지는 포탄의 수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알려지고 있는 것보다 실상은 더욱 충격적인 러시아군 포탄의 관리 상태와 보관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돈바스 전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쏘아대고 있는 이 구소련의 유사는 2A18 122mm 견인 곡사포입니다. 러시아군 포병의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야포는 과거 구소련의 유산이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화포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122mm 자주포에도 2A18 견인 곡사포에서 사용하는 포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화포가 이 2A18 122mm 견인 곡사포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사용했던 M30 122mm 곡사포를 개선하기 위해 2A18 122mm 견인 곡사포를 개발하였습니다. M30 122mm 곡사포는 너무 무거워서 수송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으며 그런 주제의 최대 사거리가 고작 11km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곡사포로 넓은 평야지대에서 싸워야 하는 유럽의 전장에서 독일군의 티거 전차라도 나타난다면 바로 냅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차를 상대로 직사격을 하기도 했던 이 M30 곡사포는 사격 정밀도마저 크게 떨어지고 재방열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반동이 너무 심하기도 한데다가 무거워서 견인하기도 힘들다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 M30 122mm 곡사포와 M194의 ZIS 3 76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소련은 2A18 122mm 곡사포를 생산하게 된 것인데요. 2A18 122mm 견인 곡사포는 포신의 길이가 4.6m에 차량을 이용해 수송할 경우 최대 시속 80km의 속도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삼각대처럼 생긴 다리 위에 고정되어 있어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해졌고 유압식 조퇴 복자기를 사용해 반동을 전보다 훨씬 많이 줄였는데요. 사거리는 일반탄 기준 15.4km이고 랩탄을 사용할 경우 21.9km에 달합니다. 발사 속도도 분당 5발에서 6발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 이 2A18 122mm 견인 곡사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운용 중인데요. 게다가 원거리 포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직사에 가깝게 사격해 대전차 전투 수행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이 2A18 122mm 견인 곡사포는 개발된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견인 곡사포로 상당히 우수한 무기체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의 무스타-S, 2S19 자주포, 2S35 칼리차 자주포, 그리고 2S7M 말카 자주포 등 주력 자주포들은 어디 가고 현재 러시아의 2A18 122mm 견인 곡사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엄청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최신 무기들이 바닥날 대로 바닥났기 때문일까요? 자주포 중심으로 포병을 운용하던 러시아가 치장 물자로 4,600문 정도 되는 이 2A18 견인 곡사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치장 물자 보관 관리 상태와는 다르게 러시아의 치장 물자는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정도로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러시아 영토에서 관리되는 2A18 122mm 자주포는 옛 시절의 영광을 뒤로하고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입장은 아마도 남아도 오는 게 122mm 포탄인데 빨리 써먹어야지. 야 너네 빨리 2A18 그거는 전기 쓰는 것도 없어서 대충 닦으면 되니까 녹슨 거 대충 닦고 빨리 끌고 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역시나 그 생각대로 이 녹슨 고철 덩어리들을 전장에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2A18 견인 곡사포는 낡아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포신의 강선이 마모돼서 사격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탄약 관리 상태가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 시간 보여드린 것처럼 러시아에는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동네 어느 곳이나 있는 작은 물류 창고만 가봐도 지게차의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인간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 무거운 탄약들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옮기고 있습니다. 본래 포탄의 것이든 소총의 것이든 탄약은 적의 공격에 의해 유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내 건조한 상태로 잘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탄약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마구 쌓아놓은 모습이 최근 우크라이나 내 오신트 정보통들에 의해 여러 번 발견되어 보고되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다가 대충 쌓아두고 좌표 대충 알려줄 테니까 일단 막 쏴. 뭐 위에서 빨리 위협하라는데 쉬지 말고 쏴야지. 그래야 쟤네 우크라이나 애들이 쫄아서 숨어 들어가지. 포탄 남아도니까 대충 빨리 쏴. 라며 하루 평균 5만 발 가까이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2A18의 포신 그리고 122mm 포탄, 신관, 장약 등
제대로 보관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쏘고도 고작 10%만이 우크라이나 진지 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군대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행동을 두고 액션 깐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의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결정체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지금의 투-28 견인 곡사포로는 포신이 낡아서 정확한 사격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 탄약들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습한 곳에 노출되고 비에 맞은 젖은 신관은 날아가다가 혼자 뻥 터지질 않나, 우크라이나 진지에 내리꽂혀도 신관이 제 역할을 못해 불발탄이 나질 않나, 장약은 또 다 젖고 습하게 보관되어 있다 보니 투-28의 일반탄 사거리 15.4km도 채 날아가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군 청음조에서 포격 경보 신호를 보내와도 우크라이나 군들은 뭐 또 알아서 터지거나 날아오지도 않겠지, 쟤네 혹시 맨날 후공에다가 공포탄 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이며 신경 쓰지 않아도 할 말 없는 것이 러시아군 포병의 입장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M14 하이마스를 잡기 위해 BM-31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을 동원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다연장 로켓은 하이마스보다 2배는 더 강력한 M270 MLRS를 잡기 위해 1989년 실전 배치된 무기인데 300mm라는 거대한 구경에 최고 70km에서 90km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량된 버전의 경우 100km에 달하는 엄청난 사정거리와 파괴력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장전 시간이 무려 30분에 달하기에 MLR에서는 물론 이보다 더 빠른 슈텐스쿠트가 가능한 하이마스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BM-30의 핵심 임무는 전술적인 수준을 넘어 전략적인 것들이었으며 나토의 야전 비행장이나 전선사령부, 후방수리창이나 군수보급시설, 교통요지 및 병력 집결지 등 전략적 수준의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러시아군만이 아니며 우크라이나군 또한 같은 무기를 운용하고 있어 서로 같은 무기로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기를 사용해도 우크라이나군의 M14 하이마스를 잡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역시나 무기 자체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사용하는 전술과 기타 군수 지원, 관리 상태 등 전반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것에 집착했던 러시아군이 내실을 잘 다진 서방제 무기와 전술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나 현대 전장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전투 교리는 서방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28 견인곡삽과 같은 이런 러시아 무기들을 소개할 때면 그래도 한때 소련의 무기 체계는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멋진 것이 많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 소련의 유산을 전혀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퇴보시켜버린 것이 러시아이니 이들을 과연 소련의 후예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전쟁이 멈추길 원하지만서도 까면 깔수록 나오는 러시아의 뻥스펙과 허점을 보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의 무기들이 이런 상태라면 이런 러시아 무기체계에 큰 영향을 받고 베껴서 맞는 중국의 무기들은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일까? 과연 미국의 싱크탱크 양반들이 난리치는 것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막을 수 없을까? 이 양반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매번 예산 타내려고 징징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모쪼록 러시아의 무기들 중 더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이라 우크라이나군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